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테랑스의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데이빗 입시톡 시리즈의 대망의 1회입니다. 이 시리즈는요, 여러분들이 입시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그리고 솔직히 궁금해해야 하는 내용들을 다뤄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1월 19일에 있었던 컬리지 보드에서 SAT 시험 관련 발표한 내용을 좀 알아볼 겁니다. 자, 이 발표 내용은 상당히 길어서 전문을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링크를 아래에 놓을 테니까 거기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이번 영상 그리고 다음 영상을 거쳐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SAT Subject Test 폐지하는 내용이죠. 자,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그냥 말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First, we're discontinuing SAT Subject Tests. 왜 폐지를 하는 것이냐라고 좀 알아보면은 밑에 좀 더 자세히 써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the expanded reach of AP and its widespread availability for low-income students and students of color means the subject tests are no longer necessary.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건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기능을 AP가 좀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뭐 소득이나 어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오히려 AP가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인데요. 그럼 이제 이 발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네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SAT 서브젝트가 사라지니까 IB, AP 점수가 왜 더 중요해지는지, 어떻게 더 중요해지는지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AP 학생들은 그러면은 어떤 대처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IB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이미 등록을 했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죠. IB, AP 점수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럼 이거를 내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SAT Subject Test의 원래 용도를 좀 알아야 돼요. 원래 용도는 이제 각 과목별 성취도나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 IB나 AP보다 세분화된 변별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IB나 AP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뭐 5점이면 5점, AP의 경우, IB의 경우 7점이면 7점 이렇게만 나오지. 뭐 5점인데 뭐 구체적으로 뭐 좀 높은 5점인지 좀 턱걸이 5점인지 그런 변별력은 없었거든요. 반면에 근데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아시겠지만 한 400점에서 800점까지 거 10점 단위로 점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더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변별력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기준이 높아져 버렸으니까요. 여러분들 SAT 서브젝트 테스트 준비하신 분들이 알 거예요. 특히 막 매스투시 같은 시험들 보면은 내가 준비를 할 때 목표 점수가 항상 뭡니까? 80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뭐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케미스트리나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수학, 과학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시험인데 기본이 이제 막 780, 790, 800점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미 이제 이것도 변별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IB나 AP에 더 긴 호흡의 노력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거죠. IB나 AP가 변별력을 좀 낮긴 해요. 아까 말했듯이 점수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높은 난이도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특히 IB 같은 경우에는 시험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P도 뭐 결과적으로 AP 점수는 시험 하나라 나오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보여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AP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 추가 AP 시험을 고려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추가 시험을 보는 뭐 기준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제공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그 AP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듣거나 혹은 시험만 보거나 그런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들을 조건이 안 되거나 이거는 좀 덜 이상적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학년 때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11학년 때 뭐 수학을 듣는데 뭐 그 캘큘러스 뭐 BC 수업에 내가 못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못 들은 거를 내가 다른 데서 만회를 하는 게 그나마 나을 수는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쌤이 추가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시험만 보지 말고 온라인 수업을 좀 수강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죠. 어떤 긴 호흡의 노력이 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시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온라인 그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노력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그런 그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성적표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인정을 해줄지 아닐지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대학교에 발송할 수 있는 오피셜한 성적표를 내가 받아볼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시험 점수와 더불어 내가 잘 배워서 시험을 잘 봤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다 라는 어떤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시험을 볼 거면은 차라리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거 혼자서 공부하지 말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 노력의 증거까지 남겨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 좀 더 마지막으로 좋은 게 뭐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성적표에 넣는 거는 별개 문제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그래도 시도를 해볼 여지는 있어요. 학교와 협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거는 학교에서 부탁을 들어주는 입장이라서 해줄 의무는 전혀 없지만, 만약에 잘 된다면은 성적표에 내 학교 성적표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긴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IB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추가 AP 시험 이런 걸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거의 모든 경우에 시간이나 노력의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일단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듣고 있는 IB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혹은 비슷한 과목을 보면은 쉬울 수는 있겠죠. 그쵸? 시간의 노력이 많이 안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5점을 받아야 본전이고 5점을 받아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그거는 IB를 통해서 평가가 되고 있는 건데, 내가 똑같은 과목을 굳이 AP를 통해 시험 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원서에 좀 더 넣으려고 그냥 점수만 쫓아가는 그런 학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입시에서 안 좋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성향에 대해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노력 낭비가 되는 거죠. 아무리 쉬워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같은 게 안 좋으면 다른 걸 볼까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분명히 내가 만약에 다른 AP 과목을 봐서 그리고 내가 안 듣는 과목인데 쉽게 5점을 받을 수 있으면은 너무 좋겠죠. 그쵸?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시험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다가 내가 만약에 TOK나 IA나 EE에 좀 소홀해져 가지고 predicted grades가 떨어진다, 오히려 그게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AP 시험 한두 개 5점을 받는 것보다 내 predicted grades를 1, 2점이라도 더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내가 2년 동안 한 노력의 결과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쌤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집중하는 게 더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미 등록을 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좀 볼 건데요. 일단 미국이랑 국제 학생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랑 국제 학생들의 차이.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고 말 게 없어요. 어차피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당장 이제 취소가 돼서 환불을 아마 지금 받고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국제 학생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시험을 등록을 했다. 그럼 5월달, 6월달에 볼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럼 이제 볼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근데 결정도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경우의 수를. 시험을 볼까 말까는 뭐냐면은요, 딱 이거에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점수가 잘 나오면 제출하고 안 나오면 제출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됐으면은 시험을 봐서 점수를 받아서 제출하시고요.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나 돈, 노력 낭비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험 점수가 이미 있다, 그런 경우도 경우의 수 간단하죠. 점수가 높으면은 내고요, 높지 않으면은 안 내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이게 폐지가 됨으로써 내년 이제 학교들 사이에서는 그게 require 되는 학교는 전혀 없을 거고요. 그리고 strongly recommend 되는 학교도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요소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잘 본 게 아니면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땠나요? 좀 유익한 시간이 됐나요? 데이비스 입시 톡 1화가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리고 궁금해해야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